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침 초안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주요 네. 골자가 뭡니까? 일단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지침이란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원한다 정도의 이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은 일단 보면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전환을 한 이후에도 그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을 해서 임금이라든지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 그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기간제 근로 고용 안정에 대한 지침 그 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법을 그랬죠. 만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 아마 다들 하실 텐데요. 네. 기업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고용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법이 생긴 이후에는 그냥 2년이 되기 전에 무조건 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계약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더 심해졌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를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한다라고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이제 아예 더 그 단순 노동 이런 직밖에 할 수 없고 고용 불안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부에서는 일단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라고 하는데 해봐야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냥 보여주기식의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눈에 띄는 것이 그리고 비정규직 어떤 근로자들의 예. 이게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여 곳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자, 정부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금 일부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장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특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의 경우에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예.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돈을 뺏긴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볼 때 돈을 빼앗는 학생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는 해법일지 아니면 빼앗긴 학생에게 빼앗긴 돈을 보전해 주는 게 올바른 그 해법일지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 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보전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이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돕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 계속 밑바닥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 그 예. 물은 막 그 항아리는 고치지 않고 물만 더 부어봐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정부의 비전 안 그래도 지금도 많은데 예.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리사가 좀 이상주의자인 것은 평소에 느꼈는데 뭐 정확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길 이사는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그 원칙을 당연히 확립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해외 여러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 불안에 대해서 오히려 적정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거를 평균 임금의 70% 정도 수준까지 보장을 해줘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마련이 돼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법으로 월급을 더 보전을 해주고 이런 걸로는 네.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맨날 이렇게 말하면 전경련 같은 데서는 아유 그러면 우리 기업 다 망합니다. 맨날 이러잖아요. 이런 비슷한 논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독재국가로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 나라들도 1900년대 중반에 이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그 노동연합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기업 측면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노사정 연합에서 잘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한 이후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수가 좀 안정이 되고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질의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선순환하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됐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 이렇게 겪게 될 어떤 위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근로자,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그 어려움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꿔가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기 전에 기리사님 잠깐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네. 청취자님의 질문 겸 제안 하나 전해드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 곧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할 때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물도 없수다라는 분 청취자분께서 방금 6시 27분에 현대중공업 정몽준 그 회사죠. 네. 1조 원대 적자 어닝 쇼크다 이런 기사가 네. 있던데 좀 네. 한번 짚어봐 달라는 부탁이시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쯤에 예. 살짝이라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관련 질문에서 요즘 환율이 1,000원 선도 불안하다. 앞으로 전망이나 정부의 계획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고 아하님께서 방금 올리셨는데, 이것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발표할 때 환율 얘기하면서 함께 묶어서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때는 잠정치였고 오늘은 이제 확정치를 공시를 한 건데요. 사실 잠정치하고 오늘 발표 확정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제 이렇게 그 실적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어떻게 그 삼성전자 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원화 강세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 판매가 감소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둔화가 됐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계열사들이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계열사들은. 네.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다른 디스플레이라든지 안에 시스템 하는 그 회사들도 다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하는 건 환율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2분기 이 환 영향, 원화 강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의 감소가 5천억 원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환율이 지금 얼마나 강세를 보였는데 5천억 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따져보니까 2014년대 초반에는 1,020원, 잠시만요. 2013년도 말에는 1,080원 정도 갔던 것이 2014년도에는 다시 이게 1,01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20원 정도 선에 이제 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2013년 말에 비해서 한 70원, 60원에 70원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60원에서 70원에 5천억 원 정도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이켜서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 돈 벌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920원 가량이었어요. 예. 평균적으로 제일 낮은 점이 아니라. 예. 근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이게 올렸을 때 1,600원대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차이가 거의 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70원에 5천억 원이면 그것도 분기별로 예. 700원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하면 10배 아니에요, 10배. 5조.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출 보조금을 몇 년 동안 지급을 한 겁니다. 대신 이제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보조금에 대한 대가를 치러 온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몇 번 보셨을 텐데 미국하고 IMF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꾸 환율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경고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1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20원대까지 올랐어요. 네. 요게 한국은행에서 100억 불 정도 시장 개입을 한 겁니까? 예, 시장 개입을 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건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자리수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게 1,000원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역시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네. 990원대 각오하고 미리 준비하자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